안녕하세요. IT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챗GPT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채택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챗GPT도 컴퓨터 소프트웨어이고 넓게 본다면 기계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매뉴얼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사용법을 익히듯 챗GPT도 활용법을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챗GPT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면서도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결과물을 내는 방법이죠. 먼저 챗GPT를 사용할 때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챗GPT에 일을 시키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정확한 검색어를 입력한다거나 또는 정확한 학술 용어를 쓰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한 학술 용어나 명칭 같은 것들이 무엇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줘도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야 더 정교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결과물이 출력됩니다. 그럼 챗GPT에게 이를 더 잘 시키기 위한 프롬프트 팁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팁입니다. 프롬프트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픈 AI에서도 여러 언어로 학습하긴 했지만 영어 텍스트로 학습한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번역기를 활용하더라도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챗GPT 명령어 역시 영어로 작성된 것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영어를 잘 활용하기 위해 2가지 정도 팁을 드린다면, 하나는 프롬프트 지니와 티플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두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프롬프트 지니는 설치하고 나면 자동으로 번역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한글로 질문을 입력하면 질문이 바로 영어로 번역되는 방식이죠. 디플은 최근 각광받는 번역기입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챗GPT의 영어 답변을 드래그하면 바로 한글로 번역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손쉽게 영어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죠. 영어로 하면 좋은 이유 또 하나는 챗GPT가 처리할 수 있는 단어의 양 때문입니다. 챗GPT는 입력을 할 때 최대 4096개의 토큰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한 글자에 한 토큰을 소비하는 반면에 한글은 한 글자에 이 3개의 토큰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한글로 작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4096개의 토큰을 넘기게 되면 이후의 입력은 아무 메시지 없이 챗GPT가 질문 내용 자체를 무시해버린다고 하니 너무 길지 않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길이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는 부탁해 라든지 영어로 플리즈 같은 것들을 입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챗GPT가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컴퓨팅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굳이 정중하게 표현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에서 유용한 명령어들입니다. 먼저 역할 지정입니다. 챗GPT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른 대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듣더라도 역사 선생님한테 듣는 거랑 투어 가이드한테 듣는 거는 완전히 결과물이 다르겠죠. 이처럼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역할을 주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답변을 얻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액트 에즈라고 한 뒤에 원하는 직업 직책을 부여하면 되는데요. 액트에서 저널리스트, 마케팅, 엑스포트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챗GPT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발자 커뮤니티인 깃허브에서는 결과물이 꽤 괜찮게 달라지는 역할들을 따로 모아둔 게시물이 있습니다. 해당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에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심지어 네가 엑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표를 만들어 봐 하는 프롬프트도 있으니까요. 샘플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이것저것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과물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명확히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별다른 명령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키타임즈 AI 특집 인터뷰 홍보 문구를 페이스북 용어로 작성해줘 라는 식으로 입력하면 맞게 적절한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를 비롯해 다양한 채널 형식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미드저니, 달리와 같은 다른 생성 AI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답변의 분량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100자, 200자, 500자와 같은 형식으로 분량을 정해주면 이에 맞추어 내용을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게 더 간단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기도 쉬워집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출력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줄들도 나쁘지는 않지만 보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3개로 정리해줘, 5개로 정리해줘, 이런 프롬프트를 넣으면 알아서 번호를 부여하여 정리합니다. 또한 블랙 포인트 혹은
글머리표로 정리해줘라고 마지막 붙여주기만 하면 글머리표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인드 프롬프트 혹은 연쇄 프롬프트라고 불리는 스킬입니다. 하나의 프롬프트에 다양한 조건들을 집어넣는 것인데 이 역시 뭐뭐하고 뭐뭐해줘 이런 식으로 길게 작성을 해도 챗GPT가 이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의 프롬프트 안에서 작업을 인위적으로 여러 번 구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챗GPT가 결과물을 바로 내놓기 전에 우리가 구문해서 입력한 조건들을 되새김질하여 점점 결과물을 정교화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앤아웃 햄버거에 대한 기사 작성을 도와달라고 할 때 헤드라인, 배열, 소제목으로 구성을 하고 각 분류의 3개 핵심 메시지를 작성하고 또 각 소제목의 핵심 메시지의 키워드 3개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내용을 쭉 나열 작성되긴 하겠지만 챗GPT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헤드라인의 핵심 메시지를 뽑는다던가 개요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작업이 추가될 때마다 앞에 아웃풋이라는 메시지를 붙여주면 됩니다. 한 번의 작업이 끝나면 해당 작업물의 산출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작업을 하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 테크닉만 있어도 챗GPT로 자료를 찾고 요약해주는 어시스턴트 정도로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전보다 더 깔끔한 결과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챗GPT 자체를 튜닝하는 팁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고급 스피커 보면 볼륨뿐만 아니라 음악에 맞춰서 베이스 출력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챗GPT 자체의 성능을 조절해서 출력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챗GPT의 파라미터 즉 4개 변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챗GPT의 창의력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 너무 창의력이 넘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때 창의력을 조금 줄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파라미터가 타피입니다. 이는 생성 모델에서 다음 언어를 예측할 때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챗GPT 같은 초거대 AI가 문장을 만들어낼 때 다음에 올 단어를 빠르게 계산하고 선택해서 집어넣는 방식으로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타피는 그동안 학습한 단어 중에서 다음에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를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0에서 1까지의 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 타피 값이 0.9라고 하면 누적 분포 90%에 해당하는 후보 중에서 단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0.5이면 50%, 0.1이면 10%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나는 땡땡에 잠깐 다녀왔다 라는 문장을 챗GPT가 생성할 때 타피 값이 0.1 이면 도서관집 학교와 같이 정말 현실적이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후보들 중에서 고르게 되지만 타피 값이 0.95라고 한다면 어디에 다녀왔다 라는 내용이 상응하는 단어들 거의 대부분이 후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달에 다녀왔다, 사후세계에 다녀왔다와 같이 현실적이지 않은 문장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챗GPT에게 직접 타피 값을 물어보니 자신의 타피 값은 0.9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대화를 하는 중에 챗GPT가 너무 이상한 답변을 많이 한다 또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많이 한다 생각이 들면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맨 뒤에 타피를 0.5로 설정해서 작성해줘와 같은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현실적인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애드온 기능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실 텐데 이때 챗GPT와 연동하여 활용하기 좋은 기능입니다. 챗GPT는 2021년까지만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사건이나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주가와 같은 정보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때 구글 크롬 웹스토어에서 외부 챗GPT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순식간에 웹 검색을 통해서 정보들을 추가로 찾도록 하는 확장 기능인데 설치하기만 하면 챗GPT 프롬프트 아래 웹에서 검색하기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끄고 엔비디아 현재 주가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2021년까지 학습했기 때문에 실시간 주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 기능을 활성화하여 질문하면 웹에서 실시간의 각종 기사들과 주식 사이트들을 확인한 후 현재의 주가를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챗GPT가 확인할 웹사이트 개수, 조정 시간대와 지역을 조정할 수 있으니 여러가지 활용 면에서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챗GPT의 기능의 성능을 높이는 다양한 팁 그리고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용하시면 좀 더 깔끔하고 정확도 높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궁무진한 챗GPT 세상을 함께 하시기를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IT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